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걸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험에 나오면 뭘 내냐면 이걸 내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낸다고. 자, 여기 보여. 요 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나오면 이 표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 법의 내용이라고. 법의 내용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제 보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거 회사예요,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인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예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를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서 시험에 내면 뭘 내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다고. 법.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 이 법의 내용을 낸다고. 그럼 10번 나오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10번 나오면 9번이나 8번이 이 법의 내용을 내는 거야. 그 법의 내용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본질부터 가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 회사형 부동산 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고 이제 감정 투자 상품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져.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들어지면 회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이거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팔아요.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이 투자자라고. 투자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다. 그럼 삼성전자의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산 사람은 주주야. 주주. 삼성전자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줬다. 그럼 나는 투자자야. 그럼 투자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주주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내가 삼성전자에게 돈을 1,000억을 빌려줬다. 그럼 나는 채권자야. 그럼 나도 투자자라고. 투자자.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샀다. 1,000억만큼 나도 투자자야. 근데 그때는 주주라고 한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부동산 투자자가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 그러면 주식 사는 사람이 투자자가 되는데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거야. 주주. 그럼 현금이 투자자 돈이 부동산 투자자로 온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자는 주식 발행해서 돈을 모아 자금을 조달했다 한다고. 이 돈 가지고 빠찡코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뭐요?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고. 이 돈을 투자 운용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는 이거야. 부동산 투자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럼 꼭 부동산만 사고 팝니까? 그렇지 않고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 여기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소리야. 부동산 취득했다가 그 다음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투기회사야. 투기회사. 그래서 취득했다가 관리, 운영 말 켠다고. 그리고 일정 시점 후에 처분한다. 그럼 이때 수익이 날까 안 날까? 나겠죠.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상권, 신탁 수익권도 살 수 있고 증권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결국은 돈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럼 예전에 이걸 냈다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이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한다. 지상권, 신탁 수익권을 살 수 있다.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 투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있다는 소리예요. 법에.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일을 했습니다. 돈 모아서. 그래서 수입이 발생해요. 수입이 발생하면 이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돈 모아서 자동차 만들어서 자동차 팔고 그러면 그것을 배당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당할 때 주식 가진 사람은 배당하지만 주식이 아니라 채권자는 이자 줘야지. 이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그림이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는 돈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돈이 수익이 생기면 그 투자자 등에게 배당해주는 회사. 이걸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 산 사람은 주주가 되는데 주식 사면 주주는 수익이 목적이죠. 그럼 주식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두 가지야. 배당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배당 수익.
그다음에 주식을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판다면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000원에 샀는데 한 주당 1,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되면 시세 차익이죠. 근데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주식 산 사람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건 한 3번 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깡통 찬다가 되나 깡통.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를 이제 가볍게 봤는데요. 회사를, 요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니까 회사를 만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럼 회사를 만들 때 무슨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요? 회사, 그냥 회사. 회사를 만들 때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까요? 상법. 상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상법을 보면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쭉 정의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회사 만든다. 그 만들 때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그럼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불법이지, 불법. 상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회사죠. 회사인데 이건 특수한 회사라고. 특수한 회사에서 상법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법 적용받지 않는다.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인데 상법 적용받지 않고 무슨 법 적용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는다는 소리야.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만들고 상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한 회사니까 만들 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만들고 운영도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영업에서 돈 남으면 어떻게 배당해라. 어떤 일에 투자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 투자자는 회사니까 법을 적용받는데 상법을 먼저 적용받는다. 부동산 투자자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다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고 그 법이 없다면 부동산 투자법의 내용이 없다면 무슨 법 받는다? 상법 이렇게 한다고. 자, 이게 좀 봅시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적용 법률은 1차적으로 무슨 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2차적으로 상법 적용받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상법 먼저 적용받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받습니까? 상법. 현대자동차는. 그럼 우리 시험하고 지금 영어와 관련 없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들 때 상법에서 만들어져요. 운영도 상법이에요. 그럼 상법의 모든 사항이 다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럼 상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받을까? 상법이 없으면? 상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 중에 상법이 특별법이야. 상법 적용받고 그다음에 민법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고 상법 받고 거기도 없으면 뭐다? 민법 이렇게. 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민법까지 안 나와요. 민법은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오거나 여러분 시험 과목이요. 민법. 예? 그럼 여러분 결합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고 그다음에 상법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만드는 거야.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으니까. 그 상법을 보면 회사 만들 때 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이런 게 나와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래. 출자로 설립 가능하다. 뭔 말일까 이게 도대체? 에이, 짜증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현물 출자가 뭔 말이냐면 자, 회사 만들면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만들 때 같이 회사 만들 때 이제 일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냐?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 돈이 없는데 근데 내가 부동산 줄 테니까 그게 현물. 물건으로 출자. 물건으로 돈을 대신한다는 소리야. 그럼 회사 만들 때 상법을 보면 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 됐죠? 그렇지?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먼저 받아요? 상법 받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회사를 설립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현물 출자 설립할 수 없다. 설립 안 된다. 요거 몇 번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법을 먼저 적용받는다면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설립할 수 없는 거야.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부동산 투자자를 만들 때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자 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자 법의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회사다. 부동산 투자자가 무엇을 하는 회사다. 이거 배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에서는 뭐 시험에 이거 나온 적도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거 봐요. 이거 책을 내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자는 설립할 때 현물주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그림 이제 이것은 잠시 멈추고 좀 이따 다시 올 건데 어차피 부동산 투자자는 뭘 낸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자고.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요 투자회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시험이 엄청 잘 내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낸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내는 거야. 그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적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기 전에요. 이제 회사 만듭니다. 이 회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무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있죠. 이런 회사를 실체상 회사라고. 실체상 회사.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네, 회사는 회사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사무실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없어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야. 그것을 명목상 회사라고 해요. 명목상.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간판 봤어요? 못 봤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회사를 봤어요? 거의 없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없다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왜 안 보이냐면 이렇게 만드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명목상 회사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실체상 회사가 있고 명목상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체상 회사는 직원도 있고 본점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거. 명목상 회사는 회사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왜? 사무실 없으니까. 직원도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 있는데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입니다. 본점, 지점,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거야. 사무실도 있고 직원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은 회사는 회사입니다. 분산투자가 만들어지는데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은 있어요.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요. 상근, 임직원이 없는 거야. 이것을 명목상 회사라고 해요. 그럼 시험은 명목상 회사가 뭐고 실제상 회사가 뭡니까?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내냐면 자기관리 분산투자사는 본점과 지점이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는 실체상 회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OX? O. 위탁관리 분산투자사는 본점에 지점을 두고 상근 임직원이 있는 실체상 회사다. OX? X. 의미하셨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업구정 분산투자도 명목상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생기냐면 1997년도에 생겨요. 그때가 IMF입니다. 그때 IMF 때 우리나라에 건물들이 애국계에 다 팔려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 아시죠? 역삼동 그쪽에 테헤란로. 그 현철이 노래 있잖아요. 홀로 걷는 테헤란로. 현철이란 가수가 있어요. 그 현철이란 가수가 그 노래 제목에 홀로 걷는 테헤란로가 있어요. 홀로 걷는 테헤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현철 씨가 이렇게 불러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야, 그분님. 그 테헤란로가 왜 테헤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테헤란로? 모르죠? 테헤란로. 그 테헤란이 어디예요? 이란 강남. 이란이잖아요, 이란.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잖아요. 이란의 수도. 그 왜 그 테헤란로가 생겼냐면 서울하고 테헤란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거야. 자매결혼. 그래서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는 거,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게 테헤란로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보면 저기 도로 이름에다가 유명한 사람들 붙이잖아요. 이름을 세종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테헤란로가 되는 거야. 그 테헤란로 주변에
건물들이 IMF 때 다른 나라한테 다 팔려나갔다고. 그때 왜? 우리나라에 분산 투자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분산 투자자가 있었으면 그 분산 투자자가 분산 사고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샀을 거라고. 근데 그거 못했다고.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분산 투자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때는 기업 구조형 분산 투자를 만든다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 했잖아요. 구조조정이 뭘까요? 구조조정이? 간단해요. 구조조정은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구조조정 해야 돼요. 뱃살이 나와서. 그게 다이어트요. 기업이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거 없애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뱃살이 불필요하잖아요. 없애야지. 응? 저는 기업 구조조정 중입니다. 구조조정. 잘 안 돼. 구조조정이. 응. 그래서 요 A라는 기업이 IMF 때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 구조조정 해야 돼. 그럼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번 것보다 부동산 투자에 돈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 가지고 있었으면 안 망했겠죠. 그 현금이 없으면 IMF라는 게 현금이 뭐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경제 식민지가 된 거라고. 그럼 부동산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다 죽겠는데 누가 사요? 못 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사버린 거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다고. 기업 분산 투자사를. 그때는 기업 구조형 분산 투자사 회사 요걸 만든다고. 그럼 회사를 만들 때 실제상 회사를 만들면 회사가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상을 만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를 만들었다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 기업 구조형 분산 투자가 먼저 만들어진데 얘는 기업 구조적 부동산만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거라고. 의미하셨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 가면 뭐 이상한 도로 이름이 붙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자매결을 맺은 거야. 응? 강주광역시 가면 센다이로가 있어요. 센다이로. 그 강주광역시하고 일본의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강주광역시가 도로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센다이로라고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놨는데 일본 애들이 하도 독도를 우리나라 땅 할 때 그때 강주 시민들이 강주시청 가서 말한 거야. 없애라고. 없앴잖아. 바로 없애버리고 지금은 빛고울로 했지. 빛고울. 빛고울이 뭐야? 강주. 빛광자 고울주자. 그 빛고울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그게 이제 테헤란로 그 뜻이에요. 일어나고도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테헤란로 없애볼 거야 이렇게. 오늘 백을 다 배우네. 테헤란로도 알게 되고. 테헤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주말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랑 같이 가보게. 예? 자,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상으로 만들 수 있고 명목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이걸 명목상으로 만들다. 명목상. 그럼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명목상 회사를 만드는 게 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돈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돈을 모아서 이 분산을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럼 회사니까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돈도 있고 이런 자산들이 있다고. 자산들이. 이거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자산들을 관리할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없어서 이 명목상 회사 만들면 돈,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직원이 없으니까.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이 분산 투자가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요 자금, 자산을 누구에게 위탁한다고. 위탁해서 관리하게 만든다고. 그게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자산관리회사가 나오고 투자자문회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부동산 투자회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어떻게 세 가지가 있었냐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 이렇게 세 가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자기관리 분산투자는 실제상 회사죠. 그러면 이게 실제상 회사다. 그럼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실제상 회사를 만들면 자금, 자산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한다. 그래서 이름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다시 이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었는데 실제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실제상으로 만들면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직원들이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름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를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직원이 없죠. 직원이 없으니까 요 자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 자산 관리를 위탁하는 거야. 어디에? 자산 관리회사에. 그러면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자산 관리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뭐?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형 분양투자사. 예, 위탁 관리 분양투자사와 기업 구조형 분양투자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산 관리회사는 위탁 관리 분산투자사와 기업 구조적 분산투자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OX? O. 이렇게. 자, 제가 투자 자문회사를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던 거. 투자 자문회사는 위탁 관리 분산투자사와 기업 구조적 분산투자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OX. X. 자, 투자 자문회사가 있고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개 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야. 투자 자문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를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분산투자회사가 돈 모아서 A라는 건물을 사고 싶어요. A라는 건물을 A라는 빌딩을 사고 싶다고. 그럼 사는데 이게 수익이 나야 사는 거야. 수익이 안 나면 안 사는 거지. 왜? 회사니까. 근데 이걸 살라고 하는데 A를 살라고 하는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야. 모르겠다? 그때 자문을 한번 얻어보는 거야. 자문. 그게 투자 자문회사야. 이 투자 자문회사는 회사들이 어떤 분야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자문해 주는 거야. 자문. 전문가들이. 그럼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해 주는 거지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투자 자문회사는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형 분산투자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OX? X. 자문만 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하고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다른 회사. 자,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원상 들어가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죠. 그럼 위탁관리는 왜 위탁관리일까?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데 명목상 회사 만드니까 직원이 없죠. 그럼 자산을 위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이렇게 부른다고 봐요. 그럼 위탁한다잖아요. 어디에? 위탁한다.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위탁한다. 그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투자 자문회사에 위탁한다. OX. X.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 오늘 별거 다 배운다. 테헤란노도 배우고. 집에 가면 기억나는 것은 테헤란노. 그다음에 센다이로. 요것밖에 기억이 안 나. 센다이로는 없어졌어. 빅고울로. 요것밖에. 응? 강주 시민들 못 참지. 강주 시민들. 일본은 아니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바로 가고 시민들 가서 난리 쳐본 거야. 시청가지고 바로 막 한 달도 못 있어. 한 달도. 센다이로 한 달도 바로 먹고 빅고울로. 참을 수가 없지. 자, 그럼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을 이제 보는 거야.